예, 목사님, 첫 번째 질문은요, 예, 지금 예. 현재 아시아 교회 선교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음, 싶은데요. 예, 일단 예. 지금 IMB에서 음. 파송된 아시아 선교사 숫자가 어떻게 되죠? 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남침례교 전체는 4만 7천 교회 교회에서 IMB를 통해서 보내는 현재 그 선교사의 숫자는 3월 31일 현재 3,5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4만 7천 교회 가운데서 우리 아시안 교회를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약 한 2,100개 교회가 있다 그러고, 이 2,100개 교회는, 주로 27개국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로서 매 주일 한 40개의 다른 예배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2,100개를 형성하고 있고, 그 2,100개 교회가 저희 IMB를 통해서 약 297명, 지난 주간 통계예요. 지난 주간 통계로 297명을 51개국으로 파송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처음 이 포지션에서 이 역할을 맡게 됐을 때 220명이었다 그러는데 4년 사이에 77명 이제 늘어난 셈이 되겠죠. 예,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대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이제 거의 약 300명에서 이제 400명으로 4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목표 지수가 500명, 아시안 선교사 예, 500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제 개인적인 이 포지션에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한 500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4년 사이에 300명까지 육박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교회들이 선교 동원돼서 이제 파송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교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음, 아시아 교회들이 아시아 음. 성교과 다른 교단에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지금? 어, 타 교단들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인 뭐냐 장로교회라든가 감리교회들은 미주 안에서의 그 선교 역할들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고 주로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교단들, 그러니까 KWMA, 그러니까 한인 기독교 선교사 협의회 같은 경우 KWMA 통계에 의하면은 약 228개의 선교 단체와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약 한 2만 2천 명 정도를 보내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지난 한 해 동안. 그러니까 그거는 초교파적으로 228개의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해서 2만 2천 명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어, 한 교단에서 이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28개 선교 단체는 그러면은 한인들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아, 한국에 있는 한국의 교파들과 어, 주회들이 네. 이제 연합해서 그 정도 파악을 예, KWMA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SBC가 많이 보내는 거네요. 네, 진짜.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혹시 또 예. 1번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없지만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할 때 그 선교사의 관리와 지원과 뭐 어떤 복지 또 혜택 이런 면에서 퀄리티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IMB를 통한 선교사 파송과 타교단의 선교사의 파송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선교 동원이 잘 되는 교회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음, 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 동원을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잘 해오시고 여러 예, 이렇게 예, 미국 전국을 통틀어서 이렇게 음, 잘 이렇게 동원을 하셨는데 예, 예, 교회들이 선교 동원을 잘 되는 그러니까 뭐 국내 음, 선교든 국제 선교든 이런 것들이 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 교회의 사례를 몇 가지를 좀 예, 말씀 예, 볼 것 같아요. 왜 그 교회들은 선교 동아리 이렇게 잘하는지, 왜 그렇게 음, 그 교회 성도들이 선교지를 잘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좀 음. 예, 전반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 목사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그 선교 동원이라고 하는 직분을 IM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IMB에서의 선교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알고 있는 선교 동원과는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IMB에서의 선교 동원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6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6가지의 선교 동원 단계는 첫 번째는 이제 inspire, 그 다음에 equip, pray, give, go, send. 이제 이 6가지를 두고 우리가 이제 선교 동원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교회가 이 6가지의 그 동원 단계 inspire, equip, pray, give, go, and send를 교회 안에서 수행을 해 나가면서 IMB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미셔너리 태스크에 함께 깊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선교 동원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선교 동원 6가지 단계와 미셔너리 태스크 6가지 요소, entry, evangelism, discipleship, health, church formation, leadership, leadership development, 그다음에 exit with partners. 그래서 교회가 이 선교 동원되는 6가지와 그다음에 미셔너리 태스크를 함께 맞물려서 수행을 해 나갈 때 이것을 온전히 선교 동원된 교회. 그러니까 흔히 다른 선교학 분야에서 이야기할 때 미셔널 처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선교 동원된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단순히 뭐 선교 한 군만 많이 보내고 아니면 매년 교회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뭐 10명의 선교사를 지원을 하고 뭐 선교지에 가서 뭐 여름 성경학교 오고 땅 밟게 기도하고 뭐 의료 선교 진행해서 돌아오고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만 아니라 온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그 인스파이어 되고 이킵되고 프레이 기브 고 샌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선교 자기네가 파송한 자기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함께 미셔너리 태스크를 함께 이 선교 동원 전략과 함께 맞물려서 그 선교 그 과업을 수행해 나갈 때 이제 그 선교 동원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저희 아시안 교회들이 여러 면에서 좀 많이 미비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제 여러 아시안 교회들이 그 giving, going and sending 같은 이런 그 동원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많이 애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A에 있는 그 맨더린 베프티스트 처치, 중국 교회인데 맨더린 베프티스트 처치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IMB에 라림은 크리스마스 어퍼링을 그 보내준 것이 3년 동안 밀리언이 넘습니다. 네. 한 교회가. 그리고 또 뭐 First Baptist Church, First Chinese Baptist Church 월력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지난 한 해, 2023년 한 해만 IMB의 라티노 성탄 선교원금을 10만 불 이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같은 경우도 어, 상당히 많은 그 숫자를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 IMB 선교사에게 보내서 함께 그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우리 한인교회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토렌스 좋은 교회 같은 토렌스 좋은 교회 같은 경우도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 4년 동안 매년 10만 불 이상씩 IMB에 성탄 성경을 보낸다. 라틴 성탄 성경을. 또 지난 한 해도 지난 2023년도에도 10만 불, 또 2022년도에도 뭐 또 10만 불, 계속 해마다 10만 불 이상씩 그 보내고, 또 IMB를 통해서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있고, 또 한 가정이 지금 현재 IMB를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션 포인트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 있는 우리 IMB 선교사, 뭐 기찬종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 선교팀을 보내서 함께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그 전도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공무적인 거는 인디아나의 그 팔람 크리스천 처치라고 미얀마 교회가 있습니다. 패스터 레망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전에는 전혀 IMB와는 무관하게 SBS 교회에서 좀 IMB와는 무관하게 지내다가 3년 전에 이제 IMB와 연결이 되면서 어 그 IMB 스태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IMB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또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선교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그 IMB와 함께 이제 그 미션 컨퍼런스를 가졌어요.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IMB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IMB 패스웨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교회 여러 미얀마 목사님들과 자기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지난 12월에 그 팔람 크리스찬 처치에서 한 가정이 IMB를 통해서 그 노스 아프리카 미들리스트 쪽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이 가정이 미얀마 첫 번째 미얀마 IMB 미셔널이에요. 그러니까 IMB 역사 이래로 미얀마 IMB 미셔너리가 파송된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미얀마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고무적인 그 분위기 형성이 돼서 계속해서 IMB에 문의가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IMB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열매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IMB가 이 아시안 교회 내에서 많이 알려지면서 많이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목사님 그 지금 미얀마 교회 말씀하셨는데 그 미얀마 교회에서 문의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 문의가 예. 오고 있는 교회가 그 팔람 그 교회인가요? 아니면 다른 미얀마 교회들도 지금 다른 교회들도. 그러니까 그 제가 그 한 달 전에 인디애나에 있는 또 다른 그니까는 칼버리 미얀마 백스 처치의 모세스 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 초청받아서 제가 금요일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 IMB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교회에서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해 왔고, 또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그 지난번에 그 시애틀 워싱턴에 갔을 때도 미얀마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서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 그 SBC나 IMB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 예. 저희 예. 이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이 미얀마 교회들이 많이 음, 있는데 그런 무브먼트가 여기에도 이렇게 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참 예. 아마
예, 아직 SBC를 잘 모르고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잘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후레망 레망 목사님 같은 그런 케이스가 이분들한테 음, 좀 잘 그 뭐랄까 받아들여지면은 여기서도 예, 많은 예. 지원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음, 이제 그 선교 동원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제 우리가 음, 모든 아시아 교회들이 선교 동원이 되어서 음, 진짜 앞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바라보시는 500명의 아시아 음, 선교사들이 출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인데 뭐가 음. 좀 가장 좀 방해가 될까요? 이렇게 선교가 동원이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교회들은 왜 안 될까? 잘 되는 교회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안 예. 되는 교회는 왜 안 될까요, 목사님? 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장 쉽게는 뭐 흔히들 생각하는 뭐 선교는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다. 또는 뭐 선교는 큰 교회들이 아니면 힘들다. 뭐 등등 이제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뭐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많은 경우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인이 한 명밖에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선교를 위해서 매일 5분, 10분 기도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라티문 헌금이나 협동 성경으로 1불, 2불 헌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밖에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인에게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또 선교사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선교는 큰 교회의 전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보다도 이제 그 선교에 관한 교회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부분의 기존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하는 개념은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고 선교는 선교 기관이 하는 것이다. 네. 선교는 선교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 기관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선교사나 선교 기관들을 지원하고 헌금하는 것이 선교이고 그냥 단기 선교가 하는 것이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는 선교사나 선교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교회가 선교사를 발굴하고 찾고 훈련하고 갖추어서 선교지로 보내고 그 선교사와 함께 그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함께 제자 훈련하고 교회가 함께 리더십 훈련하고 교회가 선교지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사와 선교기관에 맡겨두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IMB는 선교기관이 아니고 IMB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IMB는 교회들이 지상 대사명을 수행하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섬기는 기관이다. 네. 그래서 IMB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To serve Southern Baptists in carrying out the Great Commission.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네. 이게 IMB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네. 그러니까 to serve certain method. 남침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IMB가 할 일이다. 근데 이런 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선교 동원도 잘 안 되고 계속 침체된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선교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제될 때에 선교 동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 예.
IMB가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예, 더 예. 잘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네. 여전히 뭐 우리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미주 안에 850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나름대로 한다고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선교사님을 10명을 지원하고서 우리 교회는 뭐 협력 선교사가 20명이나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에게 100불씩 200불씩 선교 헌금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냥 여름에 단기 선교 한 팀, 두 팀 다녀오는 것이 전부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있다. 그 선교는 그 선교지는 선교사님에게 맡겨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그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리더십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는지 이제는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 지도자를 찾아서 그 교회를 이양을 하고 엑짓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지 새로운 선교지를 찾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 교회에 아니 수동적으로 그 선교사님의 선교회 아니면 자기가 자기네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기관의 선교 전략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라티문 선교 헌금을 보낸다고 할 때도 예, 예, IMB가 그냥 선교 단체고 우리 교회는 IMB를 서포트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돈을 보내는 동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예, 왜 예. 돈을 보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IMB는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팀은 헌금을 한다. 결국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선교 그렇죠. 동아에서도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그림이. 그렇죠. 그 앞, 이제 뒤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IMB는 우리 교회의 선교기관이고, 3,502명의 선교사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 나의 선교사라고 하는 이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그러지 않으면은 선교 동원이 참 힘들어진다. 네. 예. 네. 그럼 이따가 뭐 말씀을 또 해 주시겠지만 음, 어,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그럼 개 음, 교회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모습이 음, 어떤지, 그러니까 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있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동참은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미비하다는 건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회가 선교를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따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어린아이로부터 교회 안에서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바라보고 있는 그것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다 만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랄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한인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울리치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그 선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해외에서까지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불러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파이어 되고 이킵 성도들을 선교를 위해서 이킵하고 훈련시키고 또 선교를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고 보내고 하는 이 사이클을 함께 진행할 때 선교지에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함께 그 선교지에 보내서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새롭게 엑짓해서 나가서 또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1, 2년 단기 선교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5년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번의 단기 선교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롱텀 플랜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부터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교육해서 선교사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 선교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어린이가 나중에 20살, 30살, 40살이 됐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의 역량, 선교의 분위기, 선교의 어떤 비전, 문화 이런 거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런 선교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럴 때 교회와 진짜 그 하나가 된 따로따로 노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가 된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 선교사님들의 활약 음, 사례. 제가 예, 인가요? 그 이제 다음 달이 아시안 그 퍼시픽 그 헤리티지 먼스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IMB에서 그 목사님 이제 음, 보내주신 이메일도 음, 보고 제가 비디오도 음, 보고 했는데 이 예, 아시아 선교사들을 우리가 많이 동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시아 사람 예, 문화와 언어가 일단 음, 먼저 되고 그리고 또 음, 아시아 사람들은 템포리 윈도에서 주로 왔기 때문에 예, 예, 투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음, 유족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 역량이 예, 이미 하나님께서 음, 주신 것이 있고 그런 음,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 말씀드렸던 21세기 모세 비전하고도 정확하게 음, 맞거든요. 이 예, 여기 예, 이민자들이 선교사로 동원이 돼서 자기 나라 백성으로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아시아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서 현지에서의 활약이 어떨까? 백인 선교사님들 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우리가 왜 꼭 아시아 선교사들을 우리가 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활약이 이제 분명하게 보이면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아시아 선교사들을 더 음, 우리가 리크루트 해야 된다. 그런 동기부여가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음. 어떤 활약 사례가 있을까요, 목사님? 뭐, 이미 이제 이 미국 안에 있는 우리 아시안 남침례교회 그 1세 목사님들이나 우리 2세 넥스젠 같은 경우들은 이미 크로스 컬처한 사람들이잖아요. 크로스 컬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타문화권에 대한 그런 적응 능력들이 이제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교지의 상황이 많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백인 위주의 선교사 사회들은 이제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백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들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아시아권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들은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있고 그 영향력들은 좀 많이 커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K 컬처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많은 그 관심들을 불러 모으고 있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어, 더 많은 선교의 기회들을 이제 잡을 수 있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 아시안 선교사들이 이제 297명이 51개국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297명이기 때문에 51개국까지 밖에는 못 나갔지만은 전체적인 IMB 선교사 3,500명이 122개국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122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아시안 선교사들의 사역들도 120개국, 122개국 이상으로 사역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3,502명의 아시안 선교사들의 91 아니 그 IMB 선교사들의 91%가 미존도 종족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297명의 아시안 선교사들이 91%가 미존도 종족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아시아 선교사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템포리 윈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안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어, 그 넘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뭐 섭사하라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중남미 지역에서도 많이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존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그들과 더불어 교회를 개척하는 어, 그런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고 뭐 일부는 현지들을 제자 삼아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을 훈련해서 전혀 다른 문화권인 즉 아시아에서 제자 삼은 그 선교 현지인들을 아프리카 같은 지역의 IMB 선교사 팀으로 파송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글로벌 미셔너리 파트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그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IMB 팀으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글로벌 미셔너리 파트너스라고 해서 GMP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IMB에서는 이런 걸 두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아시아권 선교사들이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역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아프리카나 유럽 지역으로 또 센트럴 아시아 지역으로도 이제 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우리 아시안 선교사님들은 뭐 시리아 난민이나 아프가니스탄 난민 또는 뭐 저 수단 난민 이런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레퓨지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는 중남미 지역에 뭐 산악 지역 저 아순시온 같은 데서 뭐 7시간 8시간 그 차를 타고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외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아시안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 전반적인 그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지역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핵심적인 그런 처치 플랜팅 사역이나 제자 훈련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인 선교사님들과 비교할 때 라지스틱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사역을 한다든가 그런 사역들 하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적고 처치 플랜팅이나 디사플 메이킹 같은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중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미국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음,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스트레리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 분들과 아시아 분들은 뭐라 그럴까 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하는 예, 정신력이 예, 예, 예.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주로 아무래도 부딪히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음, 많이 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대부분은 우리 아시안권, 특히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목회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디벨롭 해야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백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 경력들이 없고 바로 뭐 평신도로 있다가 선교지에 나왔다든가 아니면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아니 신학교를 좀 다니다가 왔다든가 했기 때문에 그 미니스트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그 현지 사역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어,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목사님. 음. 그 프로의 이민 교회들의 이 선교 방향, 네, 와, 어떤 이게 참, 식으로 예, 해야 더 선교 동원을 잘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음, 있을까? 네, 음, 음.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선교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선교의 뿌리는 당연히 교회이겠죠. 그리고 선교는 그 교회의 이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절대로 이제 건강한 선교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어긋난 가치관과 또 잘못된 신앙관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로서 선교대에 도착하게 된다면은 절대로 바른 선교가 진행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아시안 교회들에서 이제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 건강한 선교를 이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시안 교회들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나 선교기관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기관에 맡겨두고, 선교사들에게 맡겨두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백그라운드나 선교지에서의 그 선교 진행 상황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선교만 보내고 선교지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교회가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어떻게 파트너십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주도적인 우리 교회 중심의 선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중심의 선교가 아니고 어떤 A라고 하는 선교기관의 그 선교 전략에 따른 그 선교 중심의 그 전략 중심의 그런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는 우리 교회 중심의 선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풍토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선교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그, 좀 오래 걸리는 일이겠지만은 좀 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그 플랜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 우리 남침내교의 정체성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남침내교회들의 유일한 해외 선교부는 IMB밖에 없다. YM도 우리 선교기관이 아니고 CRU도 우리의 선교기관이 아니고 위클리프도 우리의 선교기관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미션보다 IMB가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IMB는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부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IMB와 좀 파트너십을 좀 갖고 3,502명의 선교사가 나의 선교사, 우리 교회의 선교사라는 인식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많은 아시안 교회들이 뭐 타선교교 단체나 타 단체의 선교사들과 일하고 또 후원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되어지고 이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남침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단이고 IMB는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남친에게 회 선교부이기 때문에 CP, 코퍼레이트 프로그램이나 라리문 크리스마스 어퍼링이나 애니 암스롱 없이는 IM의 정체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교회들이 단 일부리라고 할지라도 단 일부리라고 할지라도 2100개의 모든 아시안 침례 교회들이 CP에 참여하고 라티문 선교연금에 참여를 해서 이런 협력 사역들이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앞으로 선교의 그 비전이 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게 좀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교회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도 한인 교회도 아니고 미국 교회도 아니고 어, 음, 난민 교회인데 저번에 라티문 헌금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1,400불인가요? 1,500불. 와,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야, 캠페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음, 많이 받아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첫 1호 IMB 선교사를 파송을 했거든요. 케냐로. 어이, 와, 이제 미국 그 분이신데 위도우신데 음, 오늘 이제 작년에 이제 파송을 했죠. 파송을 했고 어, 그 70세 넘으신 분, 60 중반이세요. 예, 그 어, 아, 아따라고 예, 예, 누군지 알아. 예, 키 좀 우리 왔죠. 작으시고 훈련 들어왔을 때 뵀어요. 예, 예. 예, 저희 교회 출신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야, 예. 너무 그리고 좋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선교 방향 중에 지금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 교회들도 사실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음, 걱정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예, 내 예, 앞으로 10년 이후에 문을 음, 닫게 되는 그런 아시아 교회들, 특히 한인 교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음, 그런데 그렇다 보면 교회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런 것이 없는 음, 상황에서 그러면 선교 동원을 하는 것도 만약에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쉽지 않을 텐데 음, 음,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 것인지 넥스트 음, 제너레이션을 선교사로 더 동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음.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지 에 대해서도 혹시 아울러 말씀. 사실은 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비판적이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뺀 거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녹음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으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좀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를 보완해 나가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될지 미로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음, 많은 아시안 교회들의 리스트를 봐 나갈 때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만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교회로 다 잡혀 있어요. 지난 설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정간 설에 차인스 뉴이어의 IMB에서 축하한다고 카드를 보냈는데 엄청나게 많은 메일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메일들을 다 추적해 보니까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없는 교회들도 많고 또 예고 없이 이전해버린 그리고 또 가정으로 들어간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현실이 돼버린 그런 시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교회들이 차세대를 전혀 교육하지 않고 지금 노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그 2세나 차세대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인종이나 아니면
백인 교회를 다 흡수 통합돼 버린. 그래서 그 인종의, 예를 들어서 한국 아니면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인종의 교회들은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교회들이 넥스젠을 세우고 넥스젠을 양육하고 넥스젠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에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큰 아시안 교회들 말고는 중소도시나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 숫자만 유지하고 있을 뿐 힘을 잃어버린, 그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이미 뭐 그 60 넘어서 70이 다 돼버리고, 모여 있는 교인들도 60에서 70의 교인들 대여섯 명이 모여서 큰 교회당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한 가지 대안으로서는 사실은 KM이나 뭐 CM 이런 그 한인 교회들이 EM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네,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이제는 EM들이 KM하고는 뭐 뭘 같이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KM에서 어떻게 해서든 EM들을 붙들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파트너십이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IMB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그룹들을 따로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SBC 애뉴얼 미팅 할 때, 아시아 넥스트전 그룹을 모일 때 IMB에서 그들을 스폰서십해서 그들과 함께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번 9월에도 또 그들을 IMB를 초청해서 IMB에서 그들과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그룹이나 뭐 필리핀 그룹이나 미얀마 그룹 이런데 애뉴얼 미팅 할 때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넥스젠들을 위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제안들을 좀 받아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서도 큰 난제입니다. 그 부분은. 예.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좀 각 그룹의 리더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겠지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어떻게 이 선교 동원이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또 찾아보고 음,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배우고 이러면 예, 좋겠다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저번에 예, 재작년이죠. 벌써 예, 2020 예, 종족이 그 유스가 모여서 스탠딩 예, 스톤이라는 예, 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IMB 부스를 차리고 그다음에 말씀 전할 때마다 그 전에 IMB 모먼트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IMB 음, 비디오를 계속 보여주고 하면서 학생들이 IMB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음, 보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예, 예.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멍족 그 넥스젠이 동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게 참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돼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이 되고, 디벨롭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좀 그 중간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네, 목사님 또 감사드리고요. 예, 네, 예. 녹화를 마치겠습니다.